안녕하세요. 기술교육발전소의 기술쌤입니다. 이번 수업에서는 발명 아이디어의 실현에 대해서 안내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교과서 160쪽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소단원의 제목이 보이죠? 발명 아이디어의 실현. 이전 수업에서 기술적 문제 해결 과정에 대해서 살펴봤는데요. 기술적 문제 해결 과정은 문제를 어떤 생활한다거나 어떤 여러 가지 상황에서 생긴 문제를 그냥 무작정 해결한 것이 아니라 어떤 단계를 가지고 문제를 해결하는데, 그 단계는 첫 번째 문제 이해하기, 문제를 분석해보는 과정이죠. 뭐가 문제인가. 2단계 아이디어 탐색과 선정하기,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필요한 다양한 아이디어를 찾아보고요. 그 중에서 몇 가지를 선택하기, 선정하는 과정입니다. 3단계 그 아이디어를 가지고 실제 문제를 해결해 봅니다. 실현하기 단계라고 하죠. 4단계 평가하기,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아이디어를 찾고 나서 실행해 본 결과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되었다, 도움되지 않았다, 이렇게 평가를 해보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도움되지 않았다면 다시 한번 1단계로 돌아가서 문제 이해하기, 분석부터 돌아가서 2단계 다시 아이디어를 탐색하고 선정해보고 3단계 실현하기, 4단계 평가하기 과정을 거쳐가는 것이 바로 기술적 문제 해결 과정이라고 했습니다. 발명은 세상에 없는 것을 새로 만드는 것을 발명이라고 하는데요. 이 기술적 문제 해결 과정을 가지고 발명을 한다면 첫 번째 발명 문제에 대해서 이해하는 과정이 필요하겠죠. 내가 지금 뭐가 불편한가? 문제의 분석을 하겠죠. 그 다음 2단계는 아이디어 탐색과 선정하기 단계인데요. 이번 수업에서 가장 지금 선생님이 말하고 싶은 것이 2단계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아이디어를 찾아보고 그 중에서 아이디어를 선택해보는, 선정하는 과정, 말이 쉽지 사실은 사람한테는 편견이라는 게 생기기가 쉽습니다. 예를 들면 내가 좋아하는 사람, 또는 뭐 상급자, 또는 조직 내에서, 학급 내에서 그 영향을 크게 미치는 사람의 생각들을 더 중요시 여기거나 좋게 보는 경향이 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다 편견이죠. 편견 때문에 좋은 아이디어를 잘 못 낼 수도 있고요. 아이디어를 잘 찾지 못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디어의 탐색과 선정을 도와주는 사고기법, 생각하는 방법이죠. 이 생각하는 방법들을 이용하는데요. 좀 이따 선생님하고 바로 뒤에 좀 배울 건데요. 그 각각 기법들에 대해서 안내받고 나면 별것도 아니다 라는 느낌이 좀 들 것입니다. 왜냐하면 별것도 아닌데 사람의 편견만 극복하게 되면 생각을 우리가 좀 더 효과적이고 효율적으로 할 수 있다는 것이 핵심 키포인트이기 때문에 알고 보면 별거 아닐 수도 있습니다. 이 사고 기법들, 생각하는 방법에는 그 형태 또는 목적에 따라서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확산적 사고 기법. 되게 말이 어렵죠. 쉽게 말하면 아이디어를 많이 내게 해주는 방법입니다. 그 다음에 아이디어가 많이 나왔다면 그 모든 아이디어를 다 해볼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비효율적이겠죠. 그래서 아이디어 중에서 좀 더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아이디어를 찾아보는 것, 찾는 것, 선정하는 것을, 아이디어 중에 숫자를 줄여보는 것을 수렴적 사고 기법이라고 합니다. 확산적 사고 기법 중에서 제일 유명한 기법은 아마 선생님 생각했을 때 브레인스토밍이라고 생각합니다. 브레인스토밍은 한글로 번역하면 뇌 폭풍, 이 정도 되겠네요. 브레인스토밍이 별거 없고요. 어떤 형태가 정해진 것도 아닙니다. 이 네 가지, 여기 나와 있는 네 가지 규칙만 잘 지켜서 회의를 한다거나 아이디어를 서로 낼 때 이렇게 아이디어 내는 규칙을 정해서, 이 네 가지 규칙만 정해서 아이디어를 내게 한다면 브레인스토밍을 했다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이 규칙에 보면 첫 번째, 아이디어를 비판하지 않는다. 자기 아이디어가 됐든 남의 아이디어가 됐든 성급하게 누가 만약에 어떤 아이디어를 냈을 때 야 그게 되겠냐라는 얘기를 들어버리면 아이디어를 내는 사람들이 아마 특히 직장 상사라든지 상급자 또는 그 학급 내에서 영향력을 크게 미치는 학생의 친구의 말이라면 주눅이 들어버리겠죠. 그러면 좋은 아이디어가 마음속에, 머릿속에 있다 하더라도 아이디어를 내지 않을 가능성이 있겠죠. 그러면 좋은 아이디어가 나오지 않겠죠. 첫 번째 규칙이 바로 브레인스토밍에서는 아이디어를 비판하지 않는다. 두 번째, 자유로운 분위기에서 진행한다.
마음껏 쓰라고 하죠. 마음껏 쓰고 뭐 이렇게 어떤 특정한 규칙을 만들지 않겠다 이런 것이죠. 어떤 막 회의 규칙이 복잡하고 막 뭐 어떤 단계가 복잡하고 그러면 사람들이 그 단계 때문에 규칙 때문에 지쳐가지고 아이디어를 내지 않겠죠. 세 번째 규칙, 아이디어의 질보다 양이 더 중요하다. 이 아이디어가 좋을까 나쁠까 이런 질을 따지지 말고 무조건 그 생각나도록 얘기해보자. 양이 더 중요하다 이 뜻이 바로 그 뜻입니다. 뭐 이번에 어떤 연필 만드는 회사라면 연필의 새로운 디자인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했을 때 뭐 어떤 아이디어 뭐 떠오르면 무작정 얘기하는 것입니다. 연필에 지우개를 달아보면 어떨까요? 연필에 mp3 기능을 넣으면 어떨까요? 뭐 이렇게 여러 가지 아이디어 생각나로 다 얘기하는 것들이 바로 세 번째 규칙이 되겠습니다. 네 번째는 작성된 아이디어, 남의 아이디어일 수도 있습니다. 남의 아이디어에 결합하여 추가해서 의견을 얘기해도 되게 허용되도록 하는 것이 바로 네 번째 규칙입니다. 예를 들면 어떤 회의 참석자가 연필의 새로운 디자인을 내는 과정에서 지우개를 달아보자 할 때 지우개 색깔을 달면서 지우개 색깔을 뭐 빨간색으로 해보자 이렇게 남의 아이디어에 추가해서 아이디어를 내도 전혀 문제가 되지 않게 서로 규칙을 정해서 허용하자 이런 것들이 바로 브레인스토밍을 하게 해주는 네 가지 규칙이 되겠습니다. 이 네 가지 규칙만 지키게 된다면 브레인스토밍으로 생각을 했다, 사고 기법을 했다라고 생각이 되겠습니다. 지금 어떤 회사에서 브레인스토밍 하는 과정인데요. 네 가지 규칙 지켜서 하고 있습니다. 아마 이 참석자가 얘기했을 때 이 참석자 비판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서로 아이디어 자유스럽게 질보다 양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막 얘기할 것입니다. 그 다음 자유스럽게 이렇게 정리하고 이 참석자가 얘기하면 그 참석자의 의견 덧붙여서 얘기할 수도 있을 것이고요. 어떤 브레인스토밍에 특정한 탁자의 위치, 참석자의 숫자 이런 규칙은 없습니다. 아까 말한 네 가지 규칙만 잘 지키면 브레인스토밍을 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확산적 사고 기법 중에서 공학 분야에서 많이 사용하는 기법이 있는데요. 스캠퍼 기법이라는 게 있습니다. 스캠퍼 기법은 여기 영어 단어 첫 글자에 나와 있죠. 대체하기, 결합하기, 응용하기 이렇게 각각 영어 단어의 첫 글자만 따서 SCAMPER, 스캠퍼라고 이렇게 썼는데요. 그림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면 어떤 우산 회사에서 이번에 새로운 우산의 디자인을 한번 찾아봅시다 라고 하는 아이디어 회의를 열었습니다. 참석자들 막 참석했겠죠. 어떤 사고 기법에서든지 브레인스토밍은 기본으로 돼야겠습니다. 자, 브레인스토밍은 기본적인 그 회의 사고 기법, 창의적인 사고 기법 중에 기본적 기법이 되겠고요. 자, 브레인스토밍이 되는 상태에서 스캠퍼 기법으로 오늘은 우산의 새로운 디자인 찾겠습니다 라고 아마 진행자가 얘기한다면 아마 참석자들이 스캠퍼 기법에 대해서 훈련이 잘 되어 있고 서로 알고 있다면 우선 기다리고 있을 거예요. 그럼 진행자가 아마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자, 이야기를 할 것입니다. 자, 그럼 첫 번째 S, 물론 순서는 다를 수 있습니다. C부터 할 수도 있고 M부터 할 수 있고 M의 R에 해당되는 아이디어부터 얘기할 수 있는데, 예를 들면 S, 대체할 수 있는 것들, 우산 대신에 무엇을 사용할 수 있을까, 이런 대신할 수 있는 것들에 대한 아이디어를 우선 아이디어를 한번 모두 다 내봅시다 라고 하면 참석자들은 브레인스토밍으로 이건 이렇게 하면 어떨까요? 이건 이렇게 하면 어떨까요? 다양한 아이디어를 만들 것입니다. 그리고 자, 이렇게 서브스티튜트 S에 관한 아이디어를 다 모아봤군요. 적당하고 더 아이디어가 없으니까 다음은 컴바인의 약자입니다. 결합. 우산과 결합할 수 있는 것들에 대한 아이디어를 쭉 얘기해 봅시다. 물론 브레인스토밍 기본이니까 쭉 얘기하겠죠. 이런 식으로 해서 쭉 아이디어를 적어보고 하면 아마 수많은 아이디어들이 모아질 것입니다. 이게 바로 스캠퍼 기법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아이디어들이 다 모이면 이제 그 중에서 좋은 아이디어 몇 가지만 추려내는 과정이 좀 필요하겠죠. 모든 아이디어를 가지고 다 실행해 볼 수는 없으니까요. 그런 사고 기법들을 수렴적 사고 기법이라고 하는데요. 유명한 사고 기법 중에서 대표적인 게 바로 PMI가 있습니다. PMI는 플러스 마이너스 인터레스팅의 약자인데요. 별거 없습니다. 아이디어가 아마 수많은 아이디어가 나오면 1번 아이디어 쭉 칠판이나 보통 여러 가지 그 큰 화이트보드나 이런 걸 이용할 건데 거기다 아이디어 적어놓고 다양한 기법을 하는데 어떤 회사에서는 아마 포스트잇을 많이
쓰기도 하고요. 어떤 회사에서는 직접 뭐 그 칠판에다 쓸 수도 있고요. 학교 같은 경우 칠판에서 사용할 수 있겠죠. 뭐 있는데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포스트잇을 이용한다면 아이들을 일본 아이들을 적습니다. 그리고 참석자들한테 포스트잇을 나눠준 다음에 여기에 그 아이들 밑에 장점, 플러스죠, 단점, 마이너스죠, 인터레스팅, 흥미로운 점, 특이한 점을 딱 적어놓고 포스트잇에 각각의 장점, 단점, 흥미있는 점들을 따로따로 써서 여기에다 붙이라고 할 겁니다. 그러면 뭐 그 1번 아이디어의 강점들, 장점들이 나오겠죠. 싹 모아지겠죠. 그 다음에 그 1번 아이디어의 단점들, 참석자들이 생각하는 단점들 쭉 나와서 여러 개 뭐 포스트잇 붙여놓는다거나 칠판에 또는 화이트보드에 써서 이렇게 여러 개 표시가 되겠죠. 그 다음에 인터레스팅, 흥미있는 점이 나오겠죠. 똑같이 또 2번 아이디어에 대해서 플러스, 마이너스, 인터레스팅을 다 이렇게 찾아봅니다. 그 다음 다 모아진 것을 보고 한꺼번에 보고 참석자들한테 그러면 이 중에서 좋은 아이들을 찾아봅시다. 선정해 봅시다. 그러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이렇게 다 적어놓고 모아진 상태에서 그러면 좀 더 편견 없이 좋은 아이들을 찾게 되는 것이 바로 PMI 기법의 핵심 원리가 되겠습니다. 선생님이 가끔 수업 시간에 PMI 기법으로 여러분들 수행평가에 대한 아이들을 선정하는 것을 도와주는데 친구들한테 PMI 하면 무엇이었습니까? 잘 모르겠습니다. 라고 처음에 얘기하는데 나중에 보면 선정한 다음에 PMI로 해본 뒤에 안 했을 때하고 어떤 차이가 나 이렇게 물어보면 아마 모범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무래도 다 모아놓고 보니까 그 아이들 선정할 때 좀 더 좋은 아이들 찾는 데 도움이 많이 되었어요. 그 다음에 딱 어떤 뭐 특정한 학급 내에서 또는 모둠 내에서 영향력이 큰 친구의 의견이 주도적으로 반영된 것이 아니라 여러 사람들의 의견이 좀 더 잘 보이고 전체적으로 확인돼서 아이들을 선택하는 데 참 도움이 되었습니다. 라든지 다양한 이런 효과에 대해서 경험하는 얘기를 많이 해줬습니다. 여러분도 실제로 한번 PMI 기법으로 아이들을 선정해 봐야지만 아마 이 PMI가 익숙해지고 수렴적 사고 기법의 핵심 원리, 편견을 극복해 준다는 것을 느끼게 될 것 같습니다. 우선 PMI 기법 꼭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나중에 여러분이 수행평가 때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하이라이팅 기법이 있는데요. 뭐 확산적 사고 기법을 통해 나온 뭐 되게 어려운 말이죠. 아까 PMI처럼 이번에는 뭐 특정한 어떤 주제별로 이렇게 아이들을 분류해서 PMI처럼 플러스 마이너스 인터레스팅이 아니라 볼게요. 어떤 아이들을 특정한 주제로 뭐 이런 아이디어가 있었다면 이렇게 특정한 주제로 나눈 다음에 그 주제에 히트됐다 뭐 이렇게 그 주제에 해당되는 아이들을 이렇게 따라 싹 각각 주제를 이렇게 정해놓고 그 아이디어 중에서 수많은 아이디어가 나왔을 거 아닙니까? 그 주제로 그 아이디어를 보내서 쭉 교육에 관한 아이디어인가 환경에 관한 아이디어인가 이렇게 뭐 분류해보는 방법으로 그 아이디어들을 평가해보는 것이 바로 하이라이팅 기법입니다. 하이라이팅 기법을 잘 사용 안 할 수도 있는데요. 이유는 복잡하니까 이렇게 어떤 기준을 나누는 자체가 또 힘이 들어서 어떤 아이디어 선정할 때 이 기준을 만들기가 힘들어서 보통 플러스 마이너스 인터레스팅을 해서 PMI 기법을 이용해서 여러분 친구들이 아이디어 선정하는 것을 많이 살펴봤습니다. 물론 뭐 하이라이팅 기법이 뭐 비효율적이다 이런 것은 아닙니다. 근데 이 주제 분류 기준을 정하는데 약간 힘들어하는 것을 선생님이 자주 관찰해본 결과 PMI 기법이 여러분이 아마 수행평가 아이디어 중에서 실행 아이디어를 선정하는 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아이디어를 찾아본 다음에 이제 실제 발명할 때 실행을 해봅니다. 도면을 그리고 아이들을 이렇게 그림을 그려보고 실행해보고 이런 식으로 실현해보죠. 직접 만들어보고 평가하기 해봤더니 야 새로운 내가 필요했던 것이 아니다. 그럼 다시 문제 이해, 뭐 아이디어 탐색과 선정하기, 뭐 실행하기, 평가하기 이렇게 과정을 다시 거쳐가겠죠. 이게 바로 기술적 문제 해결 과정을 이용해서 발명을 하는 방법에 대한 안내가 되겠습니다. 고생했습니다.